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6 이혜림입니다. 지난주에는 대형주들의 호호 실적이 확실한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스닥이 무려 2%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이로써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이 4% 이상 올라 5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도 2%대의 주간 상승률을 나타내 3주간의 하락을 끊어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FOMC가 가장 큰 이벤트이죠. 관전 포인트는 파월 의장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도 애플과 아마존,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 실적 시즌 계속 시작이 됩니다. 호실적을 나타내 뉴욕 증시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도 꼼꼼하게 이벤트들에 대한 분석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켓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두 가지 헤드라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말 동안 그래도 좀 시장에 많은 관심을 끌었던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뿔난 채권왕 기술주를 피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함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년의 채권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빌 그로스 핌코 전 CEO죠. 이분이 이 X, 그러니까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은 기술주를 피하고 가치주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술주를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도 AI 열풍에 대해서 지나친 과열이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 발언과 좀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이번에도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최근에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경기 둔화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속 또 금리 상승에 주목해서 기술주를 좀 피하라라고 조언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최근에 이 부진한 1분기 성장률 발표가 미국에서 있었죠. 그 후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가격의 추가 하락, 그러니까 상승이 더욱더 좀 요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견지를 하면서 채권 투자 역시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좀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로스 자신은 웨스턴 미드스트림 파트너스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인프라 회사 MPLX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또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까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고금리 고착화, 그러면 결국은 기술주의 랠리를 저하시킬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고착화가 결국은 기술주의 매도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요인인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것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논리는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과거를 봤을 때 국채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도 기술주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과거 2003년부터 2016년, 2018년까지 어떻게 본다면은 기술주가 좋았던, 그리고 주요하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던 구간들의 증시 성적표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03년도를 한번 보면요. 6월에서 9월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뭐 한 150bp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었는데 미국 기술주가 16%나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더욱더 아웃퍼폼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04년, 2005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조금은 언더퍼폼 하기는 했지만 기술주가 국채금리 오르는 구간에서도 선전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도 역시 30% 넘는 상승률,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던 2016년에서 2018년까지도 국채금리가 많이 오르는 구간에서 오히려 미국의 기술주가 이렇게 아웃퍼폼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역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리 상승이 기술주의 자동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상관관계를 좀 펼쳐봤더니 지난 20년간 기술주와 국채금리의 상관관계가 0.23에 불과했습니다. 1이면 이제 완전히 같이 움직이는 것이 될 텐데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2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좀 더 장기물로 저희가 펼쳐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20년물 국채금리와 S&P 500 이 대형 기술주 그리고 중소형 기술주 간의 상관계수도 마이너스 0.32 그리고 마이너스 0.35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역상관관계를 펼쳤음을 저희가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고금리가 기술주 매도를 자동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할 텐데 단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가를 얘기할 때는 밸류에이션과 이익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고금리가 기술주의 악재라는 점은 결국은 밸류에이션 확장을 이제 고금리가 저해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게 뭐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은 그러면 어떨 것이냐? 여전히 중요하다는 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등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좀 뛰어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빌 그로스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추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옥석가리기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죠. 롬 베런이 테슬라가 바닥을 쳤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역시 어떤 숨은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억만장자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롬 베런인데요. 테슬라의 부진이 끝났으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을 기업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런이 테슬라의 그간의 주가 부진이 머스크가 어떤 이 저가 전기차 생산을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로보택시에 올인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저가 모델 생산 가속화를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올해 말에 또 로보택시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주가도 뛰어 올랐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베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발언도 했어요. 앞으로 10에서 15년 내에 모든 차가 전기차로 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의 중국 비아디의 부상과 관련해서도 테슬라만큼 잘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롬 베런의 발언 어떻게 저희가 좀 더 바라봐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봤습니다. 억만장자의 확신 어떻게 정확히 좀 바라봐야 할까, 그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약 한 1년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전기차 시장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지배력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바닥과 그리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롬 베런의 발언은 좀 바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베런이 장기간 테슬라 투자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이 아닐 가능성, 그러니까 꼭 이 시점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시자료를 살펴보면요. 베런이 지난 2013년 1분기에 테슬라를 처음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그 이후에 하다가 19년도에서 21년도 정도에는 매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좀 매수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 테슬라 비중이 8.27%로 모든 종목 중에 최대입니다. 그리고 평단가는 $17.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비교적 초기에 테슬라에 좀 투자를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10배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런이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었어요. 3.8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40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그러니까 뭐 10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발언도 전했기 때문에 이렇듯이 대박을 쳤던 투자자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요.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테슬라를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6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주가 흐름을 보면은 22년도 초쯤에 테슬라의 주가가 350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반토막 정도가 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테슬라 주가의 반등이 필요한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발언을 전했다는 점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펀더멘털 기반보다는 자신의 상황, 투자 포지션이 우선시됐을 가능성 이번 발언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